문재인이 최근 참모진들에게 퇴임 후에 대한 소회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은 퇴임 후 잊혀진 사람,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는 뜻을 여러 번 밝힌 바 있죠. 이번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재인의 해당 발언을 보도해드리고 문재인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던 조국 전 장관의 자신의 딸과 관련한 발언도 상세히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문재인은 퇴임 후 잊혀진 사람,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혔었습니다. 2020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임기를 마치면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고 지난달 30일에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가 잊혀진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 이렇게 발언한 바 있는데요. 대통령은 크게 통치하는 영도자란 뜻이죠. 그래서 하늘이 내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권위적이고 고압적이며 고립된 삶을 살아갑니다. 또 후임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퇴임 후 마련된 사저에서 남은 삶을 사느냐 아니면 교도소로 가느냐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역대 정권의 대통령들의 삶을 보면 아이러니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이들 전직 대통령들은 가장 큰 권력을 누렸지만 하나같이 극단적 선택과 수감생활, 가택연금, 옥고로 고충을 겪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이라고 이 사슬을 과연 피해갈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문재인은 적폐청산 이 네 글자를 임기 초반 국정동력으로 삼으며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최장기간 옥에 가뒀습니다. 이에 한쪽 진영에서는 박수를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한쪽 진영에서는 절로 복수의 칼을 갈게 만들었죠. 자, 그런데 잊혀진 삶,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 운운하고 있으니 어느 국민이 그를 고이 보내드릴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이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를 떠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참모진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전언으로 알려지게 됐는데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어제 MBN 뉴스와이드에서 퇴임 후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는 문 대통령 표현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최근 참모회의 때 나온 문재인의 발언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박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참모회의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아마 5월 9일 자정에 청와대를 떠나느냐 10일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장으로 바로 가시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은 정말 하루를 더 여기서 있고 싶은 대통령이 누가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수석은 전력을 다해서 모든 것을 쏟았기 때문에 빨리 나가서 스스로의 삶을 살고 싶은 욕심은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대통령직이 정말 힘들다는 걸 옆에서 볼 때 많이 느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문재인의 발언이 자기 모순에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본인이 정말 하루를 더 여기서 즉 청와대에서 있고 싶은 대통령이 누가 있을까요? 라고 말했다면 청와대의 구조적 문제를 이해하고 몸소 피부로 느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에 적극 협조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사실상 윤 당선인의 청와대 개방과 집무실 이전에 태클을 걸어왔죠. 또 박수현 수석이 요즘 방송에 나와 하는 말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지난 5년 임기 동안의 반성과 성찰은 정말 눈 씻고 찾아볼 수 없고 그야말로 자화자찬 일색입니다. 제가 참 어이가 없었던 게요. 청와대는 지난달 20일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라는 제목의 온라인 사이트를 열어 현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성과를 담은 백서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판 뉴딜과 탄소 중립, 선도연 경제 전환, 평화, 선도 국가 도약 등 정부 출범 때 제시한 100대 국정 과제가 50대 핵심 정책으로 정리돼 있었는데요. 청와대는 이 정책들을 성과라며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책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일으킨 경우가 많아 억지 주장이라는 지적이 본물을 이뤘습니다. 대표적 사례는 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었는데
청와대는 양질의 포용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차별 없는 일터를 일궈냈으며 소득 분배를 개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5년 내내 밀어붙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경제의 기역자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가계소득 증가는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이로 인해 고용이 확대되는 선순환 과정에서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과속 인상을 밀어붙인 결과 기업의 고용 축소와 계층 간 가계소득 격차 확대라는 정반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소주성에 대해 코로나 시대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왜 실패했다고 낙인을 찍는가라고 오히려 윽박을 질렀습니다. 또 백서에서 K방역의 성과를 과장 홍보한 것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백서는 세계가 감탄한 K방역 운운하며 일상을 마비시킨 팬데믹, 한국은 봉쇄 없이 확산을 억제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매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세계 최다를 기록하고 수백 명씩 사망자가 발생하는 요즘 상황에 이 백서를 본 국민들이 있다면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백서를 찍고 싶었을 겁니다. 역대 정부 모두 공적과 과오가 있는 법이죠. 그런데 진영 논리를 떠나 유독 문재인 정권을 두고는 뚜렷한 공적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끝까지 저 잘났다면서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으니 국민들 염장 지르는 거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런 가운데 끝까지 성찰과 반성 없이 끝까지 자기 잘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 주인공은 바로 문재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밀어붙였던 조국 전 장관입니다. 조국의 딸 조민 씨는 부산대와 고려대에서 입학 취소 통지를 받았지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죠. 그런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 이렇게 말한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 당선자, 검찰, 언론, 국회에 요청한다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를 그리고 제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달라 이렇게 썼습니다. 이어 언론의 집중기획, 취재와 신속하고 광범위한 검찰 특수부의 압수수색을 통해 후보자 자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인턴 체험활동 기록과 발급된 상장 및 증명서 등을 샅샅이 점검하고 활동 시간을 한치의 차이도 없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증명서에 대한 평가와 활동이 빈틈없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만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고 하지 않겠나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조국의 말인즉슨 어느 누구라도 본인 가족처럼 들쑤신다면 당해낼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는 일종의 하소연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한번 뒤잡듯 뒤져봐라. 다 똑같을 거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어떤 공직자가 자신의 자녀와 관련해 표창장을 조작하고 스펙을 허위로 꾸몄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법원은 조민 씨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석고대죄해야 맞는 것이고 또 무리를 일으킨 고위공직자들은 모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에게도 국민께 사과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조국은 사과 대신 난 윤석열 검찰의 피해자다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문재인과 조국의 공통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끝까지 반성과 성찰이 없는 이 두 사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